네, 안녕하세요. 저 테크세일즈 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하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HCP 조금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과 저희 데모 랩 환경을 통해서 베어메탈 환경 위에 HCP를 구성해보고 이제 살펴본 내용 위주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HCP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베어메탈 환경 위에 HCP를 구성하고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 줄여서 HCP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HCP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공식 문서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호스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호스팅하기 위한 주체가 되는 클러스터로 멀티 클러스터 엔진 오퍼레이터가 설치되는 클러스터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RHACM의 허브 클러스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용어로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스티드 클러스터는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고, 해당 클러스터의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가 호스팅 클러스터에서 파드로 실행되는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냥 호스티드 컨트롤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드얼론 오픈시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마스터 3대, 워커 노드 2대가 필요한데요. 고가용성을 고려하게 되면 더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나 리소스 측면에서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HCP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CP는 하이퍼시프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시프트의 새로운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퍼시프트 프로젝트는 RHACM 2.5 버전에서 TP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픈시프트와 로사로 확장이 되었고, GA 된 것은 MC 2.4 버전이 포함된 RHACM 2.9 버전에서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게 GA가 되었고, 오픈시프트 버전으로는 4.14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MC 같은 경우에는 ACM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ACM이 없어도 MC를 통해서 단일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의 컨트롤 플레인을 호스팅하는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CP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티 클러스터 오퍼레이터 엔진을 설치하기 위한 클러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은 호스팅 클러스터에서 이제 워커 노드 안에 특정 네임스페이스 안에 그 구성 요소들이 컨테이너로 실행이 됩니다. 특히 etcd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풀셋 형태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호스티드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베어메탈, VM, OV 등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RHACM과 MC에 대한 기능을 비교를 해보면, ACM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관찰성, 거버넌스, 멀티 클러스터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멀티 클러스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기능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HCP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MC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관리되는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특정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실행시키고, 해당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으로 클러스터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클러스터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이 지원되는 환경을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설치형이 있습니다.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에 MC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베어메탈을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제 배포하는
부분과 이제 OV를 VM으로 이제 실행시켜서 워커 노드를 구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현재 GA가 되었고요. AWS 환경 같은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를 VM으로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TP입니다. 그리고 IBM Z와 IBM 파워도 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저는 현재 DP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형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로사의 이 HCP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저희 레드햇의 AWS 계정에서 실행되고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클러스터를 사용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뭐 자원이나 리소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좀 더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이 실행되는 그 인프라 환경과 실제로 워커 노드가 구성되는 그 노드풀의 환경은 동일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티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요소가 호스팅 클러스터의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워커 노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API 서버와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트래픽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SSH 터널을 대체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클러스터 간 통신을 위한 TCP 수준의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그 구조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에 커넥티비티 에이전트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그 서비스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서로 통신하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커 노드는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오퍼레이터 허브라든지 API, OS와 같은 것들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컨트롤 플레인하고 이 워커 노드를 분산된 환경에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대기 시간은 200ms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최적의 어떤 성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일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호스팅 클러스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A라고 하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실행 중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커넥티비티 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실제로 쿠베 API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티드 클러스터 쪽에 워커노드 풀에 보면 이 워커노드의 커넥티비티 에이전트가 이제 데몬셋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계속 터널링으로 그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시켜서 관련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쿠블렛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 모두 API를 분기시켜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서와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분기시켜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호스티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API가 이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서 컨테이너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전에 이 API를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로드 밸런서 타입 혹은 노드 포트로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하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티드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비스를 앞에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워크로드 분산입니다. 클러스터가 하나라고 한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여러 클러스터를 배포하게 되면 호스팅 클러스터의 워커노드의 다른 이제 클러스터의 etcd와 관련된 이 요소들이 계속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이거를 이제 분산 배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토폴로지 기반으로 노드의 레이블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설치 이후에 그 각각의 파드들을 분산 배치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구성과 확인 부분입니다. 저희 데모랩 환경을 통해서 베어메탈 환경 위에 HCP를 구성하고 이제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메탈을 가지고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 메탈 호스트를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컨트롤 플레인에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어메탈 호스트 풀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각 노드 풀은 레이블을 기반으로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이 호스트에 자동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도록 규칙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적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어메탈 호스트를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모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즈 온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그 랩 환경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스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4.15.15로 프로비저닝을 했고 MC 같은 경우에는 2.5.3을 설치했습니다. 이 테스트 용도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ETC도 그냥 한 개로만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노드풀 같은 경우에는 4.14.26 버전으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해당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을 이제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메탈 LB를 활용하였습니다. 호스티드 클러스터를 이제 배포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먼저 호스팅 클러스터에 멀티 클러스터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구성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확인해 보면 베어메탈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MC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베어메탈을 에이전트로 이제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티드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베어메탈 호스트를 관리하는 그 구성 요소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베어메탈을 이제 실행시킬 때 얘가 iOS를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가지고 오는 설정이라든지 베어메탈 호스트에 대한 이런 설정들을 해주고 프로비저닝이 완료되었는지가 다 확인이 되면 호스티드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런 사전 준비 사항들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MC 콘솔을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누르고 호스트 인벤토리를 선택을 하면 두 가지 타입으로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컨트롤 플레이는 호스티드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 형식으로 배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호스티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에 대한 이 상세 설정은 클러스터 이름, 베이스 도메인, 그다음에 설치 버전, 푸시크릿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노드풀에 대한 설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 어베일러블리티 폴리시라고 해서 etcd 컨테이너를 고가용성으로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 싱글로 배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용도로 할 거기 때문에 싱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 어베일러블리티 폴리시 같은 경우에도 인그레스 컨테이너를 이제 HA로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배포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허브를 호스팅 쪽에 배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워커노드 풀에다 배포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5.3 버전부터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쪽에다 배포하는 것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거의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매니지먼트 쪽에다 배포하는 것보다는 이제 워커노드 풀이 있는 그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어메탈 호스트가 있는 인벤토리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워커노드를 몇 개로 배포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API를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켜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로드 밸런서 혹은 노드 포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로드 밸런서로 설정을 하고 해당하는 구성은 사전에 이제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SH 퍼블릭 키 값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진행 사항은 MC
이 콘솔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클러스터가 구성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그레스를 외부로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내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랩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클러스터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배포 모니터링을 이제 CLI 명령어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호스티드 클러스터 쪽에서 오시게 CO로 이제 명령어로 그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오픈시프트에 대한 그 진행 사항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오퍼레이터가 좀 더 적게 실행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실행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 뭐 OLM이라든지 OS나 API와 같은 그 요소들이 컨테이너로 실행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완료가 되면 MC 콘솔을 통해서 최초 쿠베 어드민 정보를 가지고 호스티드 클러스터 콘솔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서 컨트롤 플레인이 배포가 되어 있는 이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제 스테이트 풀셋 그 메뉴에서 etcd가 한 개로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서 제가 컨트롤러 어베일러빌리티 폴리시를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파드가 한 개만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비티 서버와 에이전트 부분을 살펴보면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 이제 커넥티비티 에이전트 파드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파드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8091 포트로 얘가 계속 프록시를 하고 있는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8091 포트는 커넥티비티 서버를 이야기하고 이 커넥티비티 서버는 실제 이 해당하는 큐베 API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티드 클러스터 쪽에 이제 커넥티비티 에이전트를 확인해 보니 얘는 이제 데몬셋으로 각 노드에 하나씩 실행 중이고 이 에이전트와 앞서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그 서버와 계속적으로 터널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그 설정을 싱글로 했기 때문에 파드가 하나만 실행 중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호스티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OS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도 호스팅 클러스터 쪽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DP와 관련된 연동 설정을 호스티드 클러스터의 CR에다가 설정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지원되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는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인증 제공자들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해당하는 설정을 넣게 되면 기존 그 쿠베 어드민 계정이 그냥 바로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할 계정에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그냥 명령어로 그 계정에 권한을 주시고 해당 설정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클러스터에 대한 그 사용자에 대한 알백 권한 관리는 호스티드 클러스터 쪽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에 대한 관리 부분은 호스티드 클러스터는 머신 컨피그 풀 CR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에 노드풀을 얘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풀을 이용해서 머신 컨피그에 해당 설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호스팅 클러스터에 노드 튜닝 오퍼레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튠디 오브젝트가 포함된 컨피그 맵을 작성하셔서 이 노드에 해당하는 그 튜닝 설정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이제 관찰성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대시보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대시보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되는 매트릭 세트는 텔레메트리, SRE, 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합니다. 텔레메트리는 그냥 가장 작은 기본 매트릭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SRE는 경고를 생성하고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매트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언론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에서
생성하는 모든 매트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퍼시프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해당 오퍼레이터의 그 디플로이먼트에다가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시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피그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 맵이 제대로 생성이 되었다면 호스팅 클러스터에서 이제 대시보드 화면에서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 항목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의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컨테이너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백엔드 스토리지는 어떤 걸 권장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ODF, 그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오퍼레이터, 로컬 볼륨 매니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짧은 대기 시간, 그리고 동적 프로비저닝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LVM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로컬 스토리지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적 프로비저닝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ODF는 상대적으로 그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ODF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 ODF를 VM의 백엔드 스토리지로도 사용하고 etcd용 그 백엔드 스토리지로도 이제 공유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토리지 풀을 격리해서 사용하시면은 대기 시간이나 대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클러스터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은 호스티드 컨트롤 플레인이 배포된 클러스터와 실제 노드가 배포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간혹 이 두 개의 클러스터 버전이 다를 수 있고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스케줄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클러스터 버전을 내리고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생성하는 방식, 리플레이스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노드를 부팅시켜서 인플레이스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MC 그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오퍼레이터 버전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시프트 4.14가 설치된 클러스터에 MC 2.4 오퍼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오퍼레이터는 설치된 클러스터의 마이너스 2버전까지만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15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MC2를 2.5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플레인이 배포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버전이 워커 노드가 배포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버전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얼론 오픈시프트에서 HCP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직접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간의 워크로드를 이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MTC와 같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아키텍처를 HCP로 원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새롭게 클러스터를 배포한 다음에 기존 클러스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MC 엔진에 해당하는 그 버전에 맞게 지원되는 호스티드 클러스터 버전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버전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